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이면 서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열립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노인 분야 관련 국제 학술 대회인 세계 노년학 대회가 그것인데요. 박동석의 이슈 앤 피플, 오늘은 이 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노년학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요. 네. 4년마다 열리죠. 네. 노인학 관련해서는 올림픽이라고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요.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세계 노년학 대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륙을 돌면서 매 4년마다 한 번씩 1950년에 시작해서 지금 6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 대회가 이제 20차 세계 노년학 대회이고 6월 23일부터 27일 사이 5일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령 인간은 왜 늙어가느냐, 노인병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느냐, 노인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개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만약 국가 사회적으로 가령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연금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가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짐이 되느냐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등등 아주 다양한 주제들 가지고 학술 발표 토론이 열립니다. 전체 발표되는 논문 수가 한 4천여 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발표하는 세션 장이 한 1,000여 개 정도의 장이 열려가지고 세계 노인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노년학 대회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5,000명 됩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노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5,000명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전 세계에 그 결과를 알리는 그런 대회이죠. 굉장히 큰 대회인데요. 그 세계에 노인 복지라든가 노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의 총망라돼서 참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일반인들도 참가가 가능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학회 대회이기 때문에 학회 회원들인 학자들이 주로 참여하는데요. 일반인도 물론 자유롭게 출입해서 참가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 문제나 고령사회 이슈 같은 것이 굉장히 큰 전 세계적 문제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학자 아닌 그런 정책가 실천가 또는 시설하는 사람들 또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천여 편의 주제 논문이 발표된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다뤄질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노화가 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 예방하는가, 어떻게 하면 안 늙어가는가 이런 그러니까 노인병주에서 가령 중풍, 치매, 이런 그 관절염 이런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병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느냐 하는 그런 노인 의학적, 생물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노인과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사회보장 정책 이런 거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분야도 많이 있어서 여러 분야가 지금 동시에 발표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아주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서울 노년학 대회가 한국의 고령 사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노인 문제 전문가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전 지구촌의 이슈인 고령 사회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거기서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런 작은 학술 발표 토론만 아니라 큰 무슨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도 동시에 열리고 유엔 세계 노년 학회가 유엔의 자문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 관련 회의도 여러 가지가 열립니다. 가령
노인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특별 세션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노인들과 관련된 각종 그 비정부 단체, NGO 단체들이 모여서 전 세계 노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모임도 열리고, 그다음에 UNWHO가 이 고령 친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여러 가지 특별 세션도 많이 다뤄져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예를 들면 은퇴 생활에 대한 전시라든지 또는 그 이 ICT가 발전하는 이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시라든지 이런 그 전시회도 그 안에 동시에 열리고, 그 노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그 재미있는 토픽을 걸어서 명사 특강 같은 것도 그 안에서 열리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예. 이것을 서울에서 그 개최하는 어떤 의의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개최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뭐 유치를 해야 되나요? 5대륙을 돌아가면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이 대회가 처음은 1950년에 열릴 때는 유럽에서 열렸는데요. 노인 문제가 그동안에 되게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아무래도 선진국 중심으로 노인 문제가 이슈가 됐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유럽, 미국 중심으로 열려다가요. 일본이 1978년에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그때 일본은 벌써 그 당시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대회를 처음 아시아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아시아 대륙에서는 두 번째 열리는 겁니다. 일본 대회 이후 35년 만에 열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대륙을 돌면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이 대회가 열릴 가능성은 100년 내에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만 딱 한 번 있는 그런 행사이죠. 예, 세계 노년화 대회 뭐 차기 회장으로 이미 선출이 되셨다 그러는데. 이 세계 대회를 주최하는 기관이 IHG인데요, 세계 노년 학회인데 이 세계 노년 학회가 에서는 그 대회를 개최하는 그 시점부터 그 대회를 개최하는 주최국의 책임자가 IHG 회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부터 제가 현재는 조직위원장인데요. 그때부터 세계 노년학회 회장으로 다음 4년, 그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음 4년간의 세계 노년학회 회장으로서 회장국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회장국 역할을 한다는 말은 세계 노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우리 한국이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팜플렛을 보니까 디지털 고령화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디지털 고령화 세대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지금 ICT 기술이 발달해서 디지털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전부. 디지털 세상에서 노인들도 그 뒤지지 말고 거기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해서 잘 살아가자. 그래 노인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이 자꾸 뒤떨어져가지고 그걸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정보나 지식에서 자꾸 소외되니까 정보나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인들도 그것을 극복하고 ICT 기술이 발달한 디지털 세상에서도 노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해서 건강, 노인의 건강을 그리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해서 그 디지털 에이징 이런 말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노인 의료와 활동적 노년을 위한 새로운 지평 이런 주제를 붙였습니다. 이게 디지털 그 고령화 그러면은 그 자연스럽게 유비쿼터스 같은 뭐 이런 데하고 연결되겠는데 이 대회에 그 기업들의 관심도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관심 있는 기업들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 이제 몸이 좀 불편하고 또 거동이 어렵고 하면은 그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든지 그러니까 집에서 예를 들면 진단 치료를 한다든지 요즘 뭐 헬스를 해서 모바일 헬스 이 핸드폰으로 헬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도 받고 자문도 받는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이번 우리 서울 세계 노년학 대회는요 바로 주제에 맞게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앞으로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ICT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발표되고
그것이 아마 우리 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기업들,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든지 텔레메디신이라든지 또는 엠헬스라고 하는 그런 이 ICT 시대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이른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차기 회장으로서 그러면 그 어떤 포부 같은 거 미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6월달에 세계 노진학 대회를 마치고요. IAGG 회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것이 한국도 그 동안에 국가가 많이 발전했고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나 노인복지 분야도 꽤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 성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을 우리 한국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과 공유를 해서 이 모델을 다른 세계로 전파하는 일을 특히 노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고 또 발전시켰던 모델을 중국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많은 개발도상국에도 전파하는 그런 그 결정적 계기를 삼으려고 그러고요. 이 서울 노년학 대회를 계기로 해서 한국이 제가 회장을 하는 4년 동안에 세계 노인 문제 연구, 교육, 정책 개발의 허브 센터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 노인 문제의 어떤 그 중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굉장히 원대한 포부신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다 하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그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뭐 IAGG는 현재 50여년간 60년이 되네. 60여년간 본부가 없이 회장이 있는 나라가 본부가 됩니다. 야, 그러니까 금년 6월부터 IAGG 본부는 서울에 설치가 됩니다. 노년층들의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 사회 경제적인 역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흔히들 그 고령 사회 이렇게 하면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아지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이 노인을 전부 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은 아주 의존적 대상이고 도와줘야 되고 침으로 보는 그러니까 복지의 대상이라고 할까 그렇게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고령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 우리 한국의 예를 들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 600만 명인데요. 조금 있으면 1000만 명, 조금 더 있으면 1600만 명 이렇게 됩니다. 전 인구의 40%가 65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짐이 아니다. 모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다. 그러니까 노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노년상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은 스스로 일하고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고령 사회의 많은 걱정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고령자들이 자립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령 인구 1000만 명이 노인이라고 할 때요. 그렇게 일하고 자립한 사람이 한 700만 명 되고 한 300만 명은 아무래도 좀 병석에 있는 분들 있고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1000만 명을 전부 그렇게 병석에 있고 도와줘야 될 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00만 명은 자립하는 사회, 그것이 고령자 자립 사회이죠. 우리가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 뭐 최근에 불거진 그 연금 문제를 두고 뭐 세대 간 갈등이 조금 뭐 일부 좀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을 뭐 사회적 짐 뭐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계속 그 불거질 텐데 이 문제의 해법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것도 노인을 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을 부담으로 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짊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령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짐을 넘겨주겠다, 폐해를 끼치겠다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대 간의 문제도요. 나이 든 사람들하고 젊은 세대 간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세대 통합적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통합적으로 가는 그런 사회를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해야 되거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 내고요. 노인들이 처음 연금을 받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국민연금 또 그런 노인복지 정책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지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담 가능한 그리고 노인들도 적절한 수준에서 연금을 받는 그런 그 국민연금이나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 세대 간 통합 원리에 따른 연금 제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저소득층은 노인들이 정부 재정으로 하는 공공부조 방식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투 트랙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기초연금 관련해서 뭐 좀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그 방향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에 대한 방향은 뭐 잘 설정된 것인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그 역할 장기적으로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가 얽혀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한 이 제도가 영원히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 속에 지금 기초연금 문제는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1988년에 만들어져서 25년 역사가 됐는데요.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이 가입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부가 제정을 떼어서 노후의 생활의 일부를 보태주는 그런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한시적 일몰 제도라는 것이죠. 10년, 20년, 50년 가서는 없어지는 제도고 국민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서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없애고 기초연금으로 만들면서 그거를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결합시킬 건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슈로 되어 있고요. 정부가 지금 한참 검토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결합할 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 여야 할 것 없고 그리고 전문가까지 모두 참여해서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모든 국민들이 합의하는 그런 연금 제도의 개혁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것이 100년 되게 100년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만들어가고 하면요 나중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에서 국민연금 특별개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치권과 전문가가 합한 그런 상태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런 후에 국민 합의를 하도록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 국민연금은 유장한 개혁을 해야 된다. 긴 그 안목을 보고 개혁해야지 이걸 단기적으로 개혁하면은 계속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덕을 보고 싶지요. 손해를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득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개혁은요 아주 전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장한 그런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가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려 가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세계 노년학 대회에서 바로 그 주제가 아주 중요한 그 주제로 그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가, 그러니까 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와서 토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양설이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가령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저축률이 줄어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하는 한파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인구 고령화를 잘 기회로 활용하면은 경제 성장의 보탬이 돼서 오히려 저해하지 않는다. 그런 많은 세계 전례를 두고요 양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그것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랫동안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의 이슈 앤 피플. 오늘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노년학 대회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